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1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은 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했죠. 물론 어제만의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아무튼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 한 번만 점검하고 넘어가자면은 새해 첫날부터 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거래일 동안. 이 부분이 어젯밤 주식시장에 한 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2년물 금리도 그래요. 2년물 금리도 올해 땡 하자마자, 새해 땡 하자마자부터 갭상승으로 크게 올라가고 0.8%를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시작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금리가 많이 오른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긴축 우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어제 기술주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아시아장 그리고 지금 유럽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긴축 우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죠. 긴축하면 뭐가 안 좋나요? IT 빅테크 안 좋죠. 나스닥 안 좋죠. 신흥국 안 좋죠. 요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긴축에도 그럭저럭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누가 있겠습니까? 선진국과 금융주들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아시아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시아장에서 의미 있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건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상승 마감했고, 중국, 한국은 솔직히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중진국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런 나라들은 돈이 좀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좋다. 왜 유럽이 분위기가 좋냐? 선진국이니까요, 그죠? 이런 금리 상승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긴 했고요. 그 외에 짜잘짜잘한 각종 재료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악재다라고 할 만한 게 있긴 있었는데, 저는 아무튼 요런 재료들보다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악재들이 있었대요. 차이나 모바일이 상장하면서 수급적으로 안 좋았고, 또 그리고 오늘 중국 공산당이 중국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관련된 규제를 했고, 이런 점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제 생각엔 곁다리 이슈인 것 같고, 하락하는 날에 하필 이 우연히 같이 겹친 악재가 겹쳤다라고 어쨌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긴축이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거. 오늘 아침 뉴스 타이틀이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랐다, 그거였잖아요. 어젯밤에. 어젯밤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본 그거잖아요. 타이틀이 국채금리 상승 및 이거잖아요. 국채금리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이나 이런 그림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이 여기였는데, 어제 이 자리를 장대양봉으로 돌파하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다음 저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저항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지금 당장 꺾이는 게 아니니까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하고 좀 비스무리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얘네가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자리들의 지지력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오늘 낙폭이 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낙폭이 좀 센 편이었고, 낙폭이 센 상황에서 중요한 지지선들까지 터치하거나 아무튼 살짝 붕괴시켰다가 아래 꼬리를 달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숏을 보는 제 입장에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게 좀 들긴 듭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 약간 좀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는 있어요. 중국 봤으니까 위안화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증시가 약세였으니까 위안화도 약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이 올라와 있죠.
아무튼 이거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되면 끝장이다. 중국 끝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전환이 되었지는 않았죠. 전환 시도 중이죠. 뭐 대충 삼각 수렴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위안화가 올해도 추가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레벨이 다운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을런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 경기 성장 둔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중국 통화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거 본 김에 뭐 바로 일단 원달러 환율까지 연속해서 좀 보고 한국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이제 1200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전형적인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에요? 1200원이 중요한 저항이지 않습니까? 1200원이란 중요한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한착할 수는 없으니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부근에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천천히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뭐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오늘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린 거예요.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매물을 오랫동안 천천히 소화해 놓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얘가 1200원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밑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시켜 놓고 여기서 최대한 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올라가는 게 더욱더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원화 약세 추세로 가는 데는 그런 게 좀 더 긍정적일 거예요. 너무 막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장대양봉이 빡 튀어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좀 올랐다고 막 갑자기 막 환율이 막 10원씩 튀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 세 번째 정도 1200원 부근에서 세 번째 정도 지금 매물 소화 뭐 혹은 고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으로 안 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 물론 상승 마감입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이런 걸 보면 저 위에서 누군가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매물 소화 밀려야 될 자리에 적당히 밀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영상 녹화할 때도 조금 낙폭이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원웨이로 빠지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많이 빠질 거를 저도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어디가 중요한 자리였나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이날 종가 12월 20일 날 장대음봉의 종가가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근까지 거의 내려와서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죠. 솔직히 좀 약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요. 중국 증시도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다,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 살짝 깼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이거 이렇게 깨는 거는 좀 이렇게 바로 깨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는데 코스피도 좀 그와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 강해가지고 이 자리를 아래쪽으로 확 붕괴시키지도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냥 터치하고 아래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히려 오늘의 급락이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괜찮게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오늘 좀 과하게 빠지긴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오늘 좀 과하게 빠졌다고 내일 또 무조건 반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다만 일단 근데 제가 어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지지선까지 너무 한 번에 급하게 내려온 점이 좀 숏을 보는 입장에서 좀 걸린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이 코스피 선물이 워낙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넓었었잖아요. 요렇게 넓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볼린저 밴드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조금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일단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직전 저점 자리가 어떤 좀 지지선의 역할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뭐 사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예상, 뭐 우리의 상상이 잘 맞지 않죠. 보통 시장은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잘 치고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한참 넘어서지 않습니까, 시장은.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저의 그냥 평범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조금 좀 반등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내일도 또다시 막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어지고 그럴 가능성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대략적으로 380을 어떤 박스권 하단으로 봐도 되고, 이거 언더슈팅으로 봐주면 이때 이거 언더슈팅으로 봐주면은 380을 결과적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 아니고 박스권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 빼면은 박스권 하단 본게 못하겠죠. 아무튼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아직 380 400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난리부르스 쳐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0 부근에 가서 잘해야 올라가는 거고, 380 부근에 가서 잘해야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움직임 엿장수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지지선들이 있다,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도 터치를 했다라는 점들, 일단 뭐 이런 점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점검할 게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빠질 줄을 저도 몰랐어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빠졌겠죠. 아무튼 삼성전자도 오늘 보시면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있는 자리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오늘. 제 생각에 삼성전자 중요한 자리는 여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76,800원을 중요한 자리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 살짝 깼다가 결과적으로 이 부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낙폭도 좀 센 편이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단기적인 입장에서 숏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오늘의 이런 급락을 기회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사긴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분명히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미래에는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들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예. 하여튼 단기적인 입장에서 숏은 조금 좀 과한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 제가 지금 76,600원 정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좀 낮춰야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었네요. 여길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76,200원으로 정정할게요. 왜냐면 여기 고점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 나오던 이 저점 자리가 76,200원입니다. 제가 좀 방금 전에 좀 잘못 봤었네요. 76,200원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할게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아무튼 76,200원 터치 안 하고 그냥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 거죠. 얘도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 부분까지 좀 너무 빨리 급하게 내려왔다가, 너무 좀 오늘 빨리 급하게 내려온 감은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반등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오늘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내가 봤을 땐 여기 정도, 하이닉스도 정말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12만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12만 500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는데, 이 자리 오늘 얘도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죠.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위에서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적시켰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요 위에 있는 부분 전부 저항이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누적시킨 이런 하락에 대한 에너지들을 잘 써야 되는데 오늘 솔직히 좀 현명하지 못하게 쓴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만 일단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좀 살펴봤고,
네, 뭐 풋옵션들 오늘 조금 뭐, 솔직히 풋옵션들이 뭐 시세가 뭐 과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콜옵션들이 좀 많이 죽었죠. 콜옵션들이 장중에 뭐 마이너스 60%대까지 죽었어 가지고 이 전저점 자리 부근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솔직히 한 번쯤 반등 시도 이런 걸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들을 내일 바로 깨도 뭐 괜찮긴 하지만 내일 바로 깨고 이런 거는 일단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런 자리에서는 이 콜이 죽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쉬었다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양봉이 한두 개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래저래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고 좀 이래저래 해서 추가로 더 하락하더라도 조금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튼 콜이 오늘 그래 좀 과하게 죽어서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이라도 좀 약간 뭐 좀 죽더라도 쉬었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린 거고요. 선물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지지선 이런 거를 하루 만에 내려왔으니까 깨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 부분에서 싸우다가 깨는 게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모르는 거고 기다려 보자고요. 코스닥 시장도 아무튼 1년 내내 박스권입니다. 1년 내내 박스권 혹은 뭐 수렴형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가 얘도 이제 박스권 내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1선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 자리쯤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깨냐 안 깨냐가 그나마 어떤 무게중심이 위냐 아래냐 그나마 하락이 세다 상승이 세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딱 하락을 하고 이제 여기서 살짝 아래꼬리 달렸죠. 일단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그냥 박스권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넘어갈 거면 이 부분에서 잘해야 되고 깰 거면 이 아래에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애매한 자리에서 자꾸 폭락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참 아무튼 한국장 투자자들은 그냥 놀러나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만 빠지죠. 보고 있어봐야. 오늘 또 하락했다고 또 다들 또 개인들이 또 풋대박에 꿈을 꾸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네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전히 주식은 비싼 것 같고 심지어 그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오늘 터치를 했었으니까 아무튼 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오늘 점검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차분히 그냥 지켜보자 이거죠. 특별한 이야기 할 게 없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참 아침에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나스닥에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은 지금 저는 나스닥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나스닥은 위에 꼭지점에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어떤 고점을 만드는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삼산이든 뭐 쌍고점이든 그런 거 아시죠? 고점 만드는 패턴들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삼산이래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나스닥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뭉태기를 위에 있는 저항 덩어리를 확인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고점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고점 덩어리를 만들지 말지 여기서 이제 꺾일지 말지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고점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언제냐, 여기 두꺼운 선 꺼놓은 자리 있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15,650이네요. 15,650을 붕괴되면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에 저항을 한 뭉태기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여기에 이 고점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방금 전에 그림판에 그린 게 그거예요. 여기 고점 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지금 큰 고점 한 덩어리를 만들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650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 자리가 하나의 거대한 저항 덩어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밤 나스닥은 제가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고 16,400 그죠? 16,400 못 넘어가면 이제 뭐 나스닥은 당분간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16,400만 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금융주들이 또 강해가지고
아무튼 S&P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뭐 다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했다고 하던데, 물론 뭐 다우 지수를 제가 뭐 신경 쓰는 건 아닌데, 다우 같은 경우 지금도 신고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위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 S&P 따라서 나스닥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참,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가만 보시면은 금리가 지금 현재 자그마한 음봉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거 중요한 저항 자리,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왔다고 해서 또, 그리고 지난 2거래일 동안 너무 세게 올랐다라고 해서 여기 어디서 오늘 밤에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을 오늘 밤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젯밤에 급락했던 나스닥들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연초부터 해서 아무튼 금리가 많이 올랐다. 금리가 오르는 게 주춤하면 주식시장은 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금리가 쉬어가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저항들까지 왔으니까 금리가 계속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뭐 이슈는 이런 건 모르겠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든 저렇든 나스닥은 16,400 못 넘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S&P 같은 경우는 그죠, 여전히 강하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기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뭐 최소한 뭐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 최소한 여기 어디를 붕괴시켜 줘야 그나마 이제 S&P는 여기 어디가 저항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선들 위에 있죠.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이 음봉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어제 나온 음봉이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라는 가정하에 뭐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뭐 갭상승 출발하거나 그러면은 한번 뭐 반등시 매도 해볼 수도 있겠죠. 사실 딱히 바뀐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금융주, 내려가려고 하는 IT 빅테크, 얘네 둘이 싸우고 있는 건데, 누가 더 센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잘 안 난 겁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니까 얘가 센 거고, 나스닥은 당연히 빅테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트가 축축 처지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 금융주하고 IT 빅테크하고 비중이 서로 삐까삐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아직까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얘가 꺾일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이제 어제 나온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밤에 뭐 S&P 숏 들어가실 분들은 그죠? 또 뭔가 해볼 수는 있겠죠. 여기를 어제 고점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반등하면은 또 한번 아래쪽으로 또 때려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UVXY 측면에서는 그런 거라고요. UVXY 측면에서는 어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저점을 낮추고 양봉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죠. 이거 하나만 믿고 이렇게 V자로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올라오니까 오늘 밤에도 분명히 아마 피곤하게 할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 양봉을 죽이는 척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얘가 살아난다고 가정하고 한번 뭐 베팅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양봉을 믿고 해보는 거죠. S&P 입장에선 이 음봉을 믿고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 정도 이야기는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 빅스 지수 같은 것들도 보면 어제 죽었어야 될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일단 안 죽었으니까 UVXY 같은 거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리에서 UVXY 같은 건 추격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눌림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UVXY 같은 건요. 빅스 이런 거는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나스닥 숏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16,400 오늘 밤에 분위기상은 왠지 16,400을 또 싸울 것 같은데 싸울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16,400을 다시 돌파 한창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16,400을 뭐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또 계속 또 들고 가보는 거죠.
하여튼 16,400 싸움을 왠지 오늘 밤에 또 볼 것 같다라는 감이 괜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의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금리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래간만에 이틀 만에 금리가 이틀간 상승하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죠?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 따로, 한국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